의정부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임 관련 확진자는 19일 오전 기준 총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양주시가 지정 해제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올해 회천과 옥정 광석지구 미분양 가구가 1,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하는 소비 지원금이 기대 이하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경기도가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총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시군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의정부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확진된 온라인 모임 참석자의 1, 2차 접촉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임 관련 확진자는 19일 오전 기준 총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모임 회원 23명은 지난 7일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주점에서 만난 뒤 함께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3일 모임에 참석했던 용인 시민 1명이 최초로 확진된 뒤 의정부와 남양주, 고양, 성남 등에서 잇따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모임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총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지자체가 2차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인구 1인당 10,000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지역의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총 138억 원이 골목 상권에 풀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하는 소비 지원금이 기대 이하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비 지원금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비 지원금은 경기 지역 화폐를 20만 원 충전하면 2만 원의 기본 인센티브 외에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단 2개월 이내에 20만 원을 소비하는 조건입니다.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소비 지원금에 대해 먼저 도민 1,000명에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소비 지원금을 알고 있고 세부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다가 17%, 알고는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35%로 52%가 소비 지원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48%로 나왔습니다. 소비 지원금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매우 잘했다 27%를 포함해 74%가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는 16%에 그쳤습니다. 특히 소비 지원금 정책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94%가 만족하다고 답했고 지역 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도민은 79%가 잘했다고 평가해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소비 지원금 정책에 또 참여하겠냐는 재참여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참여하겠다 23%를 포함해 72%가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비 지원금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실적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당초 소비 지원금은 333만 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89만 6천여 명이 사용해 27%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이제 추석 대목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기대를 하고 있었지 사실상 지역화폐 카드를 재활용해서 쓰는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것들을 좀 지적을 많이 했던 점인 것 같아요. 경기도는 소비 지원금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간을 12월 17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20만 원 사용 이후 지급했던 것을 선 지급으로 바꿔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약 하루 만인 지난 18일 오후 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정부시가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현장 단속은 2인 1조가 한 팀이 돼 총 3개 팀이 투입되며 관내 버스 정류장 등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단속반은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하면 착용을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양주시가 지정 해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이지만 양주시의 경우 지정 당시 미분양 330가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 회천과 옥정 광석지구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 미분양 가구는 10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주시는 접경지 가운데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양주시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1996년 당시 정부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정원의 자율화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부작용은 4년 뒤인 2000년대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고 학령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미 전국 곳곳에 생겨난 대학들은 신입생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건데요. 교육부가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정부가 대학을 설립하는 요건 자체를 대폭 낮추고 정원 자율화 방침을 세우면서 전국에 대학 60여 개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대학이 늘어 진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전국 지방대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지방대학 14곳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집을 키운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입학 가능 인원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5만 7천여 명인데 반해 4년 뒤에는 16%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17년 뒤인 2037년에는 31만 5천여 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보다 31% 줄어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지역 간 교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방안은 지방대의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을 못 채우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못 받게 할 계획인데 학령 인구 감소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예산 지원 격차를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대 육성법 제정 이후 교육부가 신설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유일한 지방대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 구축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신설을 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 혁신 기관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었거든요. 지역의 산업과 실정에 맞는 인재들을 선택 집중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오는 2024년이면 신입생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대학이 절반에 달할 것이란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지방대는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재생 작업이 곳곳에서 한창입니다. 곳곳에 생기를 더하는 결과물들 살펴봅니다. 군부대와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뒤 인구 유출 등으로 마을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던 봉합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건물을 리모델링해 수익 창출 시설로 바꾸는 라이프업 사업 덕분인데요. 수익은 마을 환경 개선과 공익사업 등에 재투자해 지역소득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기틀 마련과 자생적 강소마을 구축에 이바지해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천군 전고급 일대 폐벽돌 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일환인 경기문화재단 DMZ 문화예술 산매경 사업 덕분인데요. 재단 측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지역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화재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공모에서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냉정리 마을은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폐창고를 활용해 음식점과 복합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고 전시시설과 예술가 작업실 등을 만들어 재능 있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한탄간 국가지질공원 등 연천군의 자연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군의 자연문화유산은 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해 보존이 잘 되어 있다며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임진강과 한탄강 부근은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는 구역인 만큼 둘레길 조성 사업에 스토리텔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재 테마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고 문화유산과 연계한 사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대상은 미신고 숙박 영업이나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하며 도박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에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장은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수건사항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 8일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난 5월 29일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서비스 지역은 화성구와 오산, 파주 등 3개 시범지역이며 가맹점 신청을 한 상인들은 2% 이내 수수료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 10% 할인과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